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5월 23일 화요일 아침 9시 27분입니다.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. 근데 급등세는 조금 좀 잠잠해졌고 다시 좀 비리비리하게 예전에 박스권의 모습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예전에 박스권에 혼조하게 움직였죠. 어젯밤에도 좀 내용은 좀 혼조했다고요.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 좀 섞여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어젯밤에도 주도적으로 올랐던 건 IT 빅테크 또 그 중에서도 이 AI 관련된 친구들이 또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얘네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, 뭐 구글 같은 친구들이 좀 많이 오르면서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가고 있고 어젯밤 테슬라도 올랐네요. 이런 친구들이 좀 시장을 끌고 올라갔다.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보시다시피 분위기가 좀 안 좋아갖고 혼조한 그런 모습이고 예전에 막 급등하던 그런 모습은 이제 그래서 좀 잠깐 사그라들었죠. 그렇지만 급등세가 사그라든 거지 아직 급등이 완전하게 끝나고 상승이 끝난 건 아니죠, 그죠?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. 그 와중에 이제 지난주에 워낙 급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금 상승의 속도가 살짝 둔화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, 그죠? 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겉보기는 좀 혼조해 보이나 뭐 훌륭한 조정으로 보인다.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힘 조정으로 보인다.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애플이 좀 하락하긴 했지만 하락으로서의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시장은 잘 버티고 있다. IT 빅테크의 강세는 여전하다. 그래서 나스닥이 잘 올라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상승 추세 중에 상승하는 거니까 이상한 거 없죠.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상승 종목 수는 비교적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잘 올라가고 있다. 지금 시장이 이렇게 뭐 강한 것은 뭐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그렇죠. 부채 한도 협상이 잘 풀릴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뭐 오르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.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이슈들이 특히 요즘 메카시 하원 의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서 시장이 좀 들쭉날쭉 좀 하고 있습니다. 어제는 메카시가 내가 봤을 때 바이든은 그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시킬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하락 출발하기도 했었고, 근데 이제 어젯밤에 이제 바이든이 미국에 다시 귀국하면서 부채 한도 협상은 시작됐죠. 그런 거 보면서 또다시 시장은 환호하고, 또 그리고 메카시가 좋은 경로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장은 뭐 또 올랐다,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여튼 시장은 그 움직임을 지금 이제 지난주에 워낙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좀 쉬고 있는데 하여튼 그 와중에도 이런 이 메카시 혹은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이슈 때문에 들쭉날쭉하고 있다. 그렇지만 이 큰 시장의 경로 일단 상승으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.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는 거는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오른다. 뭐 물론 이렇게 명목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냥 이제 추세가 좋아서 오른다.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 한 두 달 가까이 시장이 박스권을 그렸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많이 모았고 힘이 누적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훨씬 큰 것 같습니다. 뭐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돼서 뭐 그렇기 때문에 오른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 부채 한도 협상 이야기 어젯밤 나왔던 이슈를 좀 살펴봤고요. 나머지 어젯밤 시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뭐 중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그 뭐 제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. 그래서 어제 미국 반도체 섹터들은 조금 좀 서운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. 반도체 섹터가 여기 있죠. 세미컨덕터라 써 있는 이 부분인데 왜 안 되냐? 이 부분이죠. 그래서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.8% 하락을 했고 뭐 기타 반도체 섹터들도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. 근데 얘네들도 사실 이런다고 꺾이는 게 아닙니다. 그죠? 반도체 지수는 지금 무거운 저항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또 무거운 저항까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핑계로 해서 살짝 뭐 조정을 보이는 정도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시장이 꺾이고 그런 건 아니죠. 그죠?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재를 받아서 하락 마감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오늘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약할 거야, 하이닉스가 약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. 그죠? 마이크론이 제재를 어떤 삼성과 하이닉스의 어떤 경쟁사인 마이크론이 제재를 받았으면은 그건 삼성과 하이닉스에는 이득일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삼성과 하이닉스에는 호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무조건 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반도체가 하락했으니까 오늘 한국 증시 하락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한국 증시도 추세적으로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. 일단
아직 상승세가 더 남아있고 그런 상승세를 끝까지 뽑아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좀 연속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고, 그리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좀 더 살펴보자면은 패그웨스트 은행 위기의 어떤 주범이죠. 패그웨스트가 어젯밤에 그 부동산 관련된 대출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에 패그웨스트가 좀 크게 올랐죠. 그러면서 은행 위기도 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였다.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은 그 은행주들이 어젯밤에 크게 올랐다. 지역은행들이 좀 반등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물론 대형은행들은 조금 좀 비리비리하긴 했는데 일단 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지역은행들이 일단 좀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지역은행들 어제 상승하면서 시장 분위기 자체도 나쁘지 않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. 어젯밤에 이제 그 연준 블라드 매파적인 사람이죠. 블라드가 뭐라 한마디를 하긴 했는데 이 올해 2번 정도는 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물론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봐요. 어, 원래 금리 인상한다, 긴축한다라고 그러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나스닥과 IT 빅테크잖아요. 그죠? 금리 오른다 그러면은. 근데 이런 소식에도 어젯밤 오른 건 뭡니까? IT 빅테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시장에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는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블라드가 뭐 2번 정도는 올릴 수 있다. 금리 올려야 된다. 50bp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파월이 좀 금리 인상이 은행 위기 때문에 필요 없을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긴축 우려를 좀 시켜줬던 걸 다시 뜨끈뜨끈하게 데펴줬습니다. 그래서 17%였던 긴축 확률이 25%까지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. 25bp 인상 확률이 좀 올라갔다. 시장은 계속해서 일단 뭐 동결할 것이라고 크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여전히 잔잔한 긴축 우려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.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. 이런 모습들. 그래서 뭐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뭐 어떤 이런 기대치는 특별히 뭐 바뀐 건 없습니다. 어떤 큰 틀에선 여전히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. 뭐 물론 이 시장의 생각과 지금 파월의 생각이 조금씩 좀 좁혀지고는 있긴 있습니다. 조금씩 좁혀지고 있긴 한데 여전히 그 괴리는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. 그죠? 연내 금리 인하 없다고 하는 파월 의장과 여전히 그래도 연내 금리 인하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굳게 믿고 있는 시장, 이렇게 아직도 괴리는 있습니다.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어젯밤에 어떻게 됐겠습니까? 잔잔한 긴축 우려니까 그 금리와 달러는 좀 올랐겠죠?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나머지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디폴트 우려 때문에 보수파 내에서 연방 뭐 수정헌법 14조 발동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어쨌든 뭐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이런 이슈가 뭐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발등에 뭐 불이 떨어진 건 옐런이다. 일단 정치권은 아직까지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면서 그냥 하여튼 뭐 시간만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사람들도요. 하여튼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 갖고 잘못됐을 때 이게 조금이라도 지체되고 잘못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들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. 미국 정부의 성장 둔화 아니면 미국 정부의 어떤 신용등급 강등 잘못됐을 때 이런 일들 생길 수 있고요. 정말 잘못되면 이제 디폴트까지 생길 수 있는데 디폴트는 솔직히 안 날 것 같다. 그죠? 어떻게든 뭐 해결될 것 같고 잘 됐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동성이 급격하게 빨릴 수 있다. 얼마나? 뭐 예를 들면 지금 연준에서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뭐 한 번에 뭐 10개월치에 해당하는 혹은 뭐 5개월치에 해당하는 이런 엄청난 긴축이 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진행될 수 있다.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은 시장의 충격일 수 있다라는 거. 잘 됐을 때 문제, 잘못됐을 때 문제 이런 점들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이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저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저 아이디어를 어떤 하방 베팅의 마지막 아이디어로 삼아보자. 뭐 이 정도 이야기 지금 뭐 드리고 있죠. 근데 일단 뭐 당장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투자하라는 건 아니고 강조하다시피 이 하방 투자는 특히나 타이밍이 중요한데 일단 지금 누가 봐도 시장은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. 그죠? 지금 아래쪽으로 당장 한다? 큰일 날 수 있죠. 나스닥 이제 그 기술적인 이야기 할 건데 S&P는 4200이라는 자리를 결과적으로 3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확인했고 상승 추세 확인했으니까 잘 가고 있죠. 이게 이제 그 워낙 지수가 약했었기 때문에 4200이라는 자리에서 무려 3거래일 동안 확인을 한 겁니다. 3거래일 동안 튼튼하게 확인을 했으니 이제 앞으로는 뭡니까? 위쪽에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. 달리면 됩니다. 이제는 오늘 밤부터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좀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.
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라고 했지 변동성 지수가 확대된다라고는 안 했습니다. 그죠? 변동성 지수가 상승한다라고는 안 했습니다. 그죠? 지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오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보통 변동성 지수는 하락할 수도 있죠. 그죠? 보통 변동성 지수는 하락하죠. 그죠? 물론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 변동성 지수도 뭐 같이 상승할 수 있지만 하여튼 지금 S&P는 중요한 저항들을 다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급등할 수 있다. 최소한 뭐 특별한 저항이 이제 앞으로 한 2, 3% 정도 상승을 더 할 수 있다. 2, 3% 정도 더 오를 수 있는데 이 구간 안에는 별로 이제 저항이 없다. S&P도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.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. 나스닥은 뭐 신나게 잘 오를 수 있습니다. 뭐 얼마든지 신나게 잘 오를 수 있습니다.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좀 풀어갔고요. 13,750에 대한 지지력을 재확인했고요. 그죠? 심지어 터치도 안 했어요. 자세히 보세요. 13,750이라는 자리 터치도 안 했습니다. 그만큼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. 그만큼 시장은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.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.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다.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요. 변동성 지수는 근데 아무튼 잘 버티고 있습니다. 그죠? 이런 점도 재밌는 점이에요. 박스권을 돌파 한창 했는데 변동성 지수가 안정적으로 내려가야지 왜 이렇게 계속 버티냐, 이런 점들은 계속 하방 투자의 아이디어를 조금이라도 좀 들고 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는 있겠죠. 하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될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이례적으로 지금 어쨌든 그 시장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긴 했고요.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런 박스권이던 모습은 탈피를 했죠. 이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. 근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건 좋다, 빅스가. 근데 이 빅스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 안정이 돼야지 왜 여기서 버티냐, 수상한 점이죠. 그죠? 네.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큰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을 깼는데 이거 깬 것 덩어리가 통째로 속임수일 수도 있는 지금 그런 가능성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죠. 그죠? 여기서 잘못되면 뭐 오버슈팅으로 위쪽으로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죠. 그죠? 이런 점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. 그죠? 분명히 지금은 아닙니다. 이 정도를 살펴보면 될 것 같고, 뭐 애플 어젯밤에 하락 마감했는데 이걸 하락으로서의 의미를 볼 수 있냐? 별로 없죠. 그죠? 중요한 자리를 다시 한번 지지력을 재확인했다밖에 안 됩니다. 그런 모습밖에 안 됩니다. 잘 올라가고 있다. 잘 올라가는 도중에 피곤해서 좀 쉬고 있다.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거고, 그리고 위쪽에 저항들이 이제 무거운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조금 움직임이 좀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. 그죠? 이런 모습들.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뭐 일단 시장에 가려면 애플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. 애플이 결과적으로 못 가면 못 갑니다. 다 같이. 애플이 아직도 주도주인데요. 애플 못 가면은 지수의 움직임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. 애플은 무거운 저항에 직면하긴 했습니다. 이런 점들도 상승 보시는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해야 되는 점들 중에 하나죠.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. 뭐 금리들은 어젯밤에 어떤 그 잔잔한 긴축 우려 50bp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들 때문에 조금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이 채권 투자하신 분들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고요. 일단은 금리는요. 다만 이제 어쨌든 연내 금리 인하가 됐든 어쨌든 일단 금리는 떨어지긴 떨어질 거고 앞으로 금리 인상은 뭐 사실상 끝난 거기 때문에 뭐 채권 투자 계속해서 뭐 고려해 보시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움직임이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좀 하여튼 좀 그런 걸 좀 감안하긴 해야겠다. 하락 추세로 전환은 됐는데 너무 느리다라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 관리 좀 잘 해가면서 하긴 해야 될 것 같다. 이게 원래 좀 급하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번에 잘 버티면서 급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천천히 진행되고 보니까 천천히 진행될 것 같긴 합니다. 이런 상황이라서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은 조금 좀 시간을 좀 더욱더 잘 보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. 좀 긴 싸움이 될 것 같죠. 그래서 뭐 요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 살짝 조정, 그죠? 급등에 대한 피로감 조정,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건 일본 증시와는 모양은 분명히 다릅니다. 일본 증시는 여기 있는 역사적 고점들을 완전히 지금 돌파 한창 한 상황이라서 이런 건 하방으로 베팅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독일 증시는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합니다. 이런 거는 일단 지금 정고점 자리를 아직 넘어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고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때문에 지금 여기서 버벅버벅거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라면은 그래도 좀 공격적인 분들은 솔직히 한 번 정도는 뭐 들이대 볼 수 있는, 아래쪽으로 생각은 충분히 지금인가? 라고 하면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정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, 역사적 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,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한 번쯤 뭐 솔직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.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
아직 세계 증시는 강하고 아직까지 에너지를 뭔가 다 뿜어내진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. 근데 일단 저항은 못 넘어가고 무거운 저항에 걸렸으니까 한 번쯤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.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 봐요. 그래서 어젯밤 유럽 증시, 미국 증시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. 하여튼 모든 건 다 추세대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죠, 그죠? 예, 일단 추세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.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도 뭐 보시다시피 일단 위쪽으로 단기 상승 추세 만들어 놓고 지난번에 급등한 거가 좀 확실히 피곤했나 보죠, 그죠? 피곤한 거에 대한 어떤 피로를 풀고 일단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고, 물론 아직 박스권입니다, 전반적으로는요. 금리도 뭐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일단 단기 상승 추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그래서 모든 걸 그냥 추세대로, 딱히 뭐 다른 이슈 뭐 이런 거에 영향 잘 받지 않고 추세대로 일단 잘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식시장도 추세대로, 일단 모든 건 다 추세대로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.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하방 투자 아이디어는 마지막으로 한 번쯤 가질 수 있는데, 근데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분명히 그래서 이래저래 타이밍이냐, 일단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이 좀 보이긴 하죠. 예.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. 한국 증시는 오늘 일단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계속해서 일단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얘도 추세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. 얘 그 코스피도 심지어 보시면은 일단 전고점 완전히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얘도 뭐예요? 얘도 완전히 상승 추세예요. 확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더군다나 내가 하방을 들고 있는데 이게 수익이 아니고 손해다. 그럼 더 이상 이제 이건 하면 안 됩니다. 그죠? 예. 이 마지막으로 한 번쯤 하방 베팅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가질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요.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왜 지금 하방을, 그죠? 아니죠. 예. 지금은 어떤 저항도 없고 더군다나 물론 이후에 중요한 저항이 있긴 있습니다. 340이라고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있긴 있는데요. 근데 아직 안 멈췄잖아요. 그죠? 아직 분명히 멈춘 건 아니고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위에 저항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 지금은 일단 무조건 내가 일단 뭐 손해가 생겼다. 그러면 일단 도망가셔야 되겠습니다. 그죠? 다음에 다시 잡으면 되는 거고,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. 뭐 내가 수익을 깔고 있다. 그러면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 상승 추세고 어떤 하방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긴 조심해야 됩니다. 뭐 코스닥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. 확실히 그러니까 분위기가 무서운 거예요, 그죠? 분위기 타고 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론 한국과 독일은 큰 상관은 없지만 좀 전에 독일 증시 전고점 못 넘었으니까 아래쪽으로 볼 수 있긴 한데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들도 또 따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, 그죠? 코스닥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단기 하락 추세이긴 한데 단기 하락 추세 거의 뭐 극복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전반적으로 좀 답답한 그런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 지금은 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근데 둘 다 공평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뭐 특별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는 다중 고점형 만들려는 시도일 수 있고 혹은 완전 다시 상승으로 뭐 전환하려는 그런 시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그런 자리죠. 그리고 뭐 변동성 지수들은 오늘도 뭐 보시다시피 조금씩 올라갈라 그러네요. 그죠? 예. 하여튼 그 하방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시려면은 일단 지금 이 시장에 있는 이 상승 에너지 이거부터 빨리 소진되는 게 좋긴 한데요.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차라리 지금 시장은 빨리빨리 급등해서 상승 에너지 소진시키는 게 더 하방 보시는 입장에서 나을 수도 있습니다. 괜히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코스피 지금 음봉 나오고 이러잖아요. 그러면은 더 깝깝할 수도 있어요. 차라리 빨리 시원하게 폭등해버리고 상승 에너지를 소진시켜버리는 게 그게 어쩌면 시장 방향 전환에 더 빠르고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금리가 아니고 저기 달러는 조금씩 뭐 떨어지고 있죠. 환율은요.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봅니다. 어떤 이것도 이 원화도 위험자산 이런 원화도 어떤 일종의 위험자산으로의 성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위험자산 뭐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, 뭐 일단 그래도 중요한 어떤 지지선, 전 개인적으로 한 1,300원 정도라고 봅니다. 1,300원 정도로 뭐 지키기 전까지는 뭐 일단 특별한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일단 뭐 원화 강세는 계속 되겠죠. 아무래도 증시 올라가고 있으면 원화 강세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원화 강세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아직까지는 일단 뭐 달러를 뭐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, 만약에 이제 난 뭐 은행 위기 때문에 무슨 뭐 생각이 있다,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은 언젠가 이제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내려왔을 때는 다시 한번 뭐 달러를 매수해 보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죠? 뭐 요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아무튼 특별히 뭐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
뭐 위험 관리 하셔야 되는 분들은 위험 관리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뭐 시간 잘 보내는 거죠. 그죠? 뭐 언제나 그렇다시피 이게 뭐 내가 뭐 매매를 열심히 한다, 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, 그렇다고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하여튼 시간 잘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